2026년 1월 21일 밤, 그날의 방송이 끝난 뒤 트롯계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조영수가 먼저 연락했다. 이 한 문장이 카카오톡 단체방과 음악감독방, 작곡가방, 팬카페를 타고 번져나가던 순간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아, 오늘 무대는 그냥 잘한 수준이 아니라 판도를 갈아엎어 버린 사건이었구나.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13살, 아직 중학생 교복 냄새도 안 빠졌을 빈에서였습니다. 그날 예선은 그동안 보여줬던 정통 트롯 신동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팀 미션 미니 콘서트, 제목부터 현역 가수들도 부담스러워한다는 트롯 신동 무대. 대부분의 참가자라면 정석 트롯 창법으로 무난하게 승부수를 띄우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선은 정반대 길을 골랐습니다. 전주가 시작되자마자 그 작은 손이 마이크를 움켜쥐고 빠른 비트 위에서 쏟아낸 것은 트롯이 아니라 랩이었습니다. 그것도 박자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속사포에 가까운 랩. 관객석 앞줄에 앉은 몇몇은 그 자리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야, 이건 반칙 아니냐? 스튜디오 안 공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카메라 감독들은 급하게 줌을 당겼고 음향 감독은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어느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현장 스태프 한 명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본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귀엽게 잘하겠지 정도였어요. 그런데 본 촬영에서 랩이 터져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옆 스태프를 쳐다보면서 저게 지금 이 나이에 가능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무대 후반, 압권은 따로 있었습니다. 팀이 준비한 인간 고등어 퍼포먼스를 위해 예서가 작게 점프하며 무대 중앙으로 뛰어드는 순간 조명 감독의 외침이 내부 인터컴을 찢었습니다. 예서 들어간다. 3번 스포트 따라가. 그와 동시에 메인 스포트라이트가 예서를 정면으로 잡았고 그 타이밍에 맞춰 예서의 랩에서 노래로 넘어가는 전환이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3초 동안 스튜디오가 폭발했다는 표현 이외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그 순간 스튜디오 데시벨은 111을 찍었습니다. 과거 현역가왕 3 최고 기록이 105였으니 단 한 번의 점프와 한 소절의 전환만으로 프로그램 자체 기록을 갈아치운 셈입니다. 중계 모니터를 지켜보던 한 심사위원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선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로부터 30분 뒤에 시작됩니다. 생방송이 끝난 지 채 1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한국 트롯계의 절대강자라 불리는 작곡가 조영수가 자신의 비공개 SNS 스토리에 단 한 줄을 남깁니다. 이 무대 보고 충격받았다. 이 평소 감정 표현에 인색하기로 유명한 그가 그것도 특정 참가자의 무대를 언급하며 충격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업계에는 일종의 경보처럼 울렸습니다. 한 대형 음원사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가 공적으로 그것도 이름이 거의 특정 가능한 참가자 무대를 언급하는 건 거의 처음이에요. 그 한 줄이 뜨자마자 업계 단체방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했죠. 예서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건 그냥 잘했다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파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스토리가 올라간 지 약 1시간 뒤 조영수는 직접 예서 측 매니지먼트에 연락을 시도합니다. 이메일도 아니고 한가한 평일 오후도 아니고 방송이 끝난 바로 그날 밤입니다. 전화를 받은 소속사 관계자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솔직히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번호를 보고 설마 했다가 실제로 본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숨부터 멎었습니다. 통화에서 조영수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핵심만 딱 짚었습니다. 예서 목소리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서사, 타고난 질감이에요. 이 아이에게 줄 곡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곡을 주고 싶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이 말을 두고 러브콜을 넘어서 선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영수는 수많은 톱스타 트롯 가수들과 작업해왔지만 미성년 신인에게 먼저 곡을 주겠다고 연락한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13살짜리 소녀가 트롯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아예 새로운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조영수는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감정 전달에 집착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빈에서는 기교를 휘두르지도 않으면서 감정의 결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아이의 순수함과 트롯의 한이 동시에 묻어나오는 목소리라 이건 훈련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영역이에요. 실제로 조영수는 다음날 오전 자신의 개인 작업실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예서 감정 톤 분석, 중성적 음색에 맞는 라인 구조, 트롯 발라드의 현대화 가능성, 아이에게 과하지 않은 서사.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굵고 진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 지금이 바로 시작점이다. 그 시각, 예서의 가족은 전혀 다른 풍경 속에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예서는 평소처럼 가족과 함께 자신의 무대 영상을 돌려보며 팬들이 남긴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13살이 이렇게 무대를 즐겨도 되는 건가요? 이 아이, 진짜 트롯계 판도를 바꾸러 온 것 같다. 신동이라는 말이 부족하다. 그냥 괴물이다. 어머니는 딸 옆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쥔 채 그저 웃으면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속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서 어머님,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영수 작곡가님이 예서랑 신곡 작업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거실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예서의 어머니는 나중에 지인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곡은 예서가 7살 때부터 흥얼거리던 노래였어요. 그 이름을 TV에서만 보던 사람이 우리 아이 이름을 직접 입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작 예서는 어른들보다 담담해 보였습니다. 진짜요. 저 같은 애한테 라고 한마디 한 뒤 쑥스러운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서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조영수 선생님과 노래라니 믿기지 않는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도대체 그날 무대에서 무엇이 그렇게 다르게 보였길래 트롯계의 거물이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곡을 주겠다 고까지 말하게 된 걸까?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어린 나이에 감정 빈 공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 트롯 가수들이 과절절한 사연을 전면에 내세우며 감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이라면 예서는 정반대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아직 세상의 모든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나이,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여백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는 지점. 예서는 그 여백 위에 담백한 슬픔과 투명한 기쁨을 동시에 올려놓았습니다. 과장된 몸짓 하나 없이 소리도 과하게 울리지 않은 채 그저 정확한 음과 정확한 박자 그리고 진짜 같은 눈빛. 그 조합이 보는 이들의 마음에 훨씬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랩과 트롯의 결합 가능성입니다. 이날 예서가 보여준 빠른 비트 위의 랩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트롯 특유의 꺾기와 미성을 유지한 채 랩처럼 빠르게 가사를 쏟아내는 방식. 이걸 시도하려는 가수들은 많았지만 대부분 호흡이 무너지거나 발음이 흐려지는 지점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예서는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답지 않은 정확한 딕션, 박자를 타고 넘어가는 리듬감, 그리고 그 위에 실린 표정 연기까지. 그 무대 한 번으로 랩 트롯이라는 단어가 커뮤니티를 뒤덮었습니다. 무대 에너지의 순도였습니다. 예서는 노련한 성인 가수처럼 계산된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래가 신나면 진짜로 눈이 반짝였고 가사가 슬픈 대목에서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관객의 반응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는 모습도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냥 무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 그 솔직함이 오히려 가장 완성도 높은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겹친 결과 제작진 내부 평가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남게 됩니다. 예서 등장 순간 관객 리액션 지수 18% 상승.
팀 에너지 지수 리허설 대비 42% 증가. SNS 파급력, 연령대 골고루 확산. 이 아이는 프로그램 흐름 자체를 바꾼다. 이 한 줄은 칭찬이 아니라 보고서였습니다. 예서가 단순히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귀여운 신동 캐릭터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진행 구조와 편집 방향, 심지어 향후 시즌 기획까지 흔들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수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이 다름 아닌 조영수였습니다. 그는 방송 다음 날 오후 서울 논현동 개인 작업실에 스태프 몇 명을 불러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3가지 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A안 정통 발라드 구조, 감정선 중심. B안 트롯 리듬이 살아있는 미디엄 템포. C안 요즘 세대 감성과 전통 트롯의 혼합, 새로운 하이브리드.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자와 큰 글자가 공존했습니다. 작은 글자는 기술적인 메모였습니다. 키 높이 조절, 호흡 포인트 체크, 후렴 전 긴 호흡 라인 배치. 그러나 그 아래 가장 크게 쓰인 문장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서에게 주는 곡은 부드럽게 시작해 깊게 끝나야 한다. 감정이 커질 때 아이의 호흡을 정확히 따라가는 곡. 이미 3개의 멜로디 라인과 2개의 코드 진행이 예비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살짝 귀띔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늦어도 한 달 안에 데모는 나옵니다.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의 진심이라는 뜻이죠. 그 사이 예서의 이름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했고 유튜브에는 예서시대라는 말이 제목에 붙은 영상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현역가왕 공식 채널에 올라온 그날의 무대 클립은 12시간 만에 87만 뷰를 돌파, 채널 내 최고 조회수 영상 1위에 올라섰습니다. 댓글 상위에는 이런 말들이 줄을 이었죠. 예서에게 조영수라니, 이건 그냥 레전드가 태어났다는 뜻이다. 13살이 무대를 즐긴다는 게 가능한가? 이 아이가 트롯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상상이 안 된다. 전 스태프가 멘붕에 빠진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평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명 감독은 조명의 힘을 믿고, 카메라 감독은 앵글의 힘을 믿고, 음악 감독은 믹싱의 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대에서 그 모든 기술이 예서라는 존재를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조명은 예서가 어디로 뛰어들지 몰라서 긴장했고, 카메라 감독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표정을 잡으려고 손에 땀을 쥐었고, 음향 감독은 예서의 호흡이 흔들리지 않는지 모니터를 붙잡고 끝까지 체크했습니다. 어느 스태프는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이제 예서가 기준이 돼버리면 나머지 참가자 촬영이 더 어려워집니다. 무대를 보는 눈이 이미 올라가 버려서요. 농담 같지만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말이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내부의 평균값을 단숨에 끌어올린 존재. 그게 바로 13살 빈예서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의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조영수가 먼저 연락했다. 이 문장은 곧 트롯계의 세대 교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스타가 뜨면 작곡가들이 모여드는 구조가 아니라 작곡가가 먼저 움직여 판을 만드는 구조. 그 첫 번째 케이스의 이름에 이 빈예서가 쓰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함께 만든 노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세상에 나올까? 13살 소녀와 한국 트롯의 거대한 이름. 이 조합은 이미 시작되었고 트롯계 전체는 그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하게 울렸던 한 통의 전화벨 소리는 결국 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